제 강의를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 누르면 되나요? 네, 저는 100일만 잘하는 사람 프로베길러 홍지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100일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베길러입니다. 그러면 다들 프로베길러가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100일 동안 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프로베길러는 제 책의 제목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이에요. 네, 나는 프로베길러입니다. 이고요. 김태한 대표님 책 제발 이런 원고는 투고하지 말아주세요에 나오죠. 작가 프로필 잘 찍으라고. 네, 그래서 저 잘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항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베길러라고 해서 한 가지 일을 100일 동안 한다고 하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를 100일 동안 한다고요? 그러면 잘할 만하면 딱 그만두는 거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원래 알아서 스스로 그냥 잘하는 사람이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프로베길러가 됐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100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게 제가 했던 100일들이에요. 여러 가지 했죠. 잠깐만요. 지금 앞에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들어가고 강의 내용이 막 지금 막 생각이 안 나. 아이고야, 큰일 났네. 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했어요. 그냥 어쩌다 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생각 정리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 정리를 좋아하고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컨텐츠가 프로베길러 생각 정리 이런 게 됐어요. 처음부터 의도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루하루 100일씩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정리 전문가가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저한테 원래 그렇게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막 꼼꼼한 사람 아니었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원래 제가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최소한 공부를 열심히 잘 했다던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 노는 아이였던가 뭔가를 하나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하는 사람들 끝장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잘하는 것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런 거 마인드맵 뭔지 다 아실 거고 글쓰기, 그림 이런 거 다 아실 건데 비주얼 싱킹이나 그래픽 레코드가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장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테드 애드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거를 영상을 보고 한 장으로 그림과 글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선도 삐뚤삐뚤하고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고 했지만 100일을 하니까 이게 이제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 여러분 아보카도 좋아하세요? 아보카도 저도 많이 먹었어요. 좋아해서. 자, 아보카도를 후숙합니다. 눌렀을 때 살짝 말랑하면 그게 잘 익은 거죠. 그래서 식칼을 딱 들고 아보카도를 확 반을 쫙 갈라요. 물컹한 아보카도에 칼을 집어넣으면 가운데 그 씨가 있잖아요. 씨에 칼이 딱 걸려요. 그럼 그 씨를 이렇게 한 바퀴 쫙 돌려갖고 칼을 빼고 쫙 쪼개요. 그러면 한쪽에는 씨가 있고 한쪽에는 씨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씨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씨 빼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시카를 딱 들고 요 가운데 씨를 확 찍어요. 그리고 돌리면 씨가 빠져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씨가 아니잖아요. 그럼 씨를 버리고 우리는 안에 있는 과육을 먹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맨날 씨를 버렸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씨를 딱 버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보카도 씨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씨는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과육이에요. 근데 씨가 없으면 과육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저는 남편 김 씨의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다 주고 제가 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들한테 다 주고 애들이 잘 자라서 가면 저는 그냥 버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보카도 씨가 울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보카도를 막 먹으려다가 막 감정이입이 돼갖고 나는 왜 살지? 나는 김씨들을 위한 건가? 막 이런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때는 되게 슬픈 아보카도였어요. 자, 100일 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생각이 없이 그냥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금수저는 아닌데요. 별로 큰 막 고통이 없이 살았어요. 부모님 다 계시고 멀쩡한 집에 살았고요. 그리고 학비 걱정 이런 거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부모님 해주시는 밥 먹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도 없이 살았는데 그럼 제가 되게 잘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절박함이 없어서 그랬는지 배가 불러서 그랬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잘하는 것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교실에서 제가 우리 반에 그냥 있는 애였지. 그렇게 조용하게 1년이 지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언변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1년 동안 우리 교실에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학년이 바뀌면 없어지는 애. 그런 애가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생각이 없이 또 20대를 보냈냐 하면 제가 2월에 졸업을 하고 4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만 24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럼 결혼 되게 빨리 한 거죠. 근데 제가 결혼을 왜 빨리 했냐면 그거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남편 김씨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막 이렇게 막 불타는 사랑을 막 해갖고 난 자기가 없으면 지금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냥 결혼을 하고 2월에 졸업을 하고 4월에 결혼을 했으니 제가 뭐 그런 멋진 회사에 뭐 입사를 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고 그냥 짜잘한 알바 같은 거를 하다가 엄마가 됐어요. 그럼 이제 뭐 그래 뭐 취직은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능력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엄마가 됐잖아요. 엄마는 잘할 수 있겠지. 모성애라는 거는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그래서 난 엄마는 잘해야지. 엄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돼서 엄마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모성애라는 것이 진짜 존재하나 싶었고 제 인간성의 바닥이 어떤 건가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엄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엄마도 잘 못하네. 이렇게 되게 슬픈 20대 후반 아기를 키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성애는 이제 없다고 치고 어쨌든 애를 낳았으니까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교육을 해야 되죠. 애를 잘 키워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해서 잘 키우는 게 이제 제 일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애를 잘 교육시키자. 그래서 이제 유아도서, 그러니까 유아 교육도서 뭐 이런 거를 진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머릿속에 든 거는 어떻게 하면 얘를 애들한테 더 많이 시킬까? 더 잘 시킬까?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똑똑한 애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고민을 계속 한 거예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인드맵도 하고 뭐 비주얼 싱킹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한 이유도 제가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이거 재밌겠다, 흥미로워,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이래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김씨들 시키려고 제가 배운 거였어요. 이제 뭐 교육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들한테 책을 많이 읽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책 읽어 그러면 이제 다 읽었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애가 뭐 줄거리 좀 안다고 해서 얘가 이 책을 다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저는 의심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얘가 이 책을 제대로 읽은 건가? 그래서 어떻게 얘가 책을 잘 읽었냐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방법을 막 찾아보다가 마인드맵 책을 읽고 나서 마인드맵이랑 비주얼 싱킹으로 정리를 하면 책 한 권이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된대요. 이거네, 이거를 애들한테 시켜야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마인드맵과 비주얼 싱킹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비주얼 싱킹을 이제 수업을 이제 워크숍이라서 비주얼 싱킹을 이렇게 하세요 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는데 버킷리스트를 쓰래요. 그러니까 글이래요. 이제 비주얼 싱킹은 그림이랑 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글이래요. 버킷리스트를 딱 쓰려고 하는데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당시 제 가장 원하는 거는 김씨들 S대 보내기가 저의 목표였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쓸 게 없었어요. 내 목표는 김씨들 S대 보내기인데 이거는 홍지윤의 버킷리스트잖아요. 근데 차마 김씨들 S대 보내기라고 쓰자니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걸 써야 되는데 S대 보내기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되게 딱 한자를 쓰지를 못하고 딱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여행, 뭐 돈, 뭐 건강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쓰고 그날 수업을 마쳤어요. 근데 기분이 제가 나빴겠죠. 나 왜 버킷리스트인데 쓸 말이 없지? 왜 나 원하는 거 하나도 없지? 나는 내 애들 위해서 하는 거 말고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좀 해야겠다. 이거라도 해야겠다.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없네? 이런 고민이 있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수강료가 아까웠어요. 아줌마잖아요. 그래서 하루 배우고 그냥 끝내버릴 거면 제가 뭐 굳이 뭐 이걸 배우겠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래서 제가 23장, 100일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때가 이제 김씨들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잖아요, 애들 방학이. 그래서 23장만 그려봐야지. 그렇게 해서 난 100일을 해내고 말겠어 막 이런 결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쩌다 시작을 했고, 뭐 결심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23장을 해야겠다, 뭐 요 정도? 예, 그랬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100일을 꼭 해야 될까요? 100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0일은 우리가 뭐 우리의 근본이긴 하죠.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 있어갖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을 건강하게 지낸 거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볼 때 수능 100일 전이라고 하면서 응원의 의미에서 100일을 또 기념합니다. 뭐 군대 뭐 100일 휴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연인들의 100일도 있고요. 우리는 일상에서 100일을 되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일이 되면 그것도 학교에서 뭐 축하 이런 기념 뭐 이런 파티 같은 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러저러로 뭐나 100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자기계발 많이 하잖아요. 몰입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1시간을 몰입을 한다면, 1시간을 자기계발을 한다면 100일이면 100시간이잖아요. 근데 좀
많은 것 같아요. 1년이 52주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안 될까? 100일은 약 14주입니다. 1년 동안 52주를 하는 게 더 나한테 뭔가 능력이 오를까요? 아니면은 14주 동안 매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100일 놀이를 지금 10번이 넘고 지금 12번째 한테 이렇게 해요. 지금 잘 안 세는데. 그러면 100시간에 12번 했다 그러면 저는 1200시간 정도를 몰입을 한 거예요.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하루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1200시간은 한 거죠. 최소한. 1시간이 될 때도 있고 1시간이 더 넘을 때도 있었으니까 1시간이라고 잡았을 때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오랜 시간 천천히 외우지 않잖아요. 집중을 해서 딱 그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저도 100일을 계획을 하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근데 100일을 하면서 저는 라이프 스타일도 변했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변했어요. 100일을 하려고 미라클 모닝,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났어요. 미라클 모닝 책을 읽고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저는 100일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100일 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재밌으니까 그 하루 1시간, 약 1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재미있어서 꼭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1시간을 가지려고.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제가 많이 능숙도가 잘 안 됩니다. 피아노 같은 거를 생각해보죠. 제가 일주일에 1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1년 동안 52주 했어요. 그거와 매일 1시간씩 100일을 연습했을 때 어떤 게 더 결과가 좋을 것 같으세요? 네. 66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수의 반복이 있죠. 그리고 2달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만큼 많지도 않아 보여서 저만큼 하면 된대요. 되게 매력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100일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66일 정도 되면 저 때가 제일 고비입니다. 익숙해졌어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거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50일이 지나고 난 뒤죠. 매일매일 하는 거는 익숙해졌는데 뭔가 발전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같고 실력이 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늘기는커녕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매일 의미 없이 약간 지루하게 재미도 없이 내가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할 필요가 있나? 이럴 거면 별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필요 없잖아. 의미 없잖아.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딱 66일 요때예요. 제가 66일도 해봤어요. 100일 하기 전에 66일 또 그런 책을 또 제가 읽고 애들 시키려고 66일을 했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떨어져요. 66일에서 익숙할 때 딱 그만두고서 막 기쁘지도 않고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딱 끝나버려요. 100일의 제가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아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그런 100일의 의미들 되게 좋은데요. 프로베길러가 말하는 100일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프로베길러가 말하는 100일은 2자릿수에서 3자릿수로 넘어가는 게 100일입니다. 그게 뭐야? 그 숫자가 이렇게 당연히 커지는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1의 자릿수가, 그러니까 한 자릿수가 2자릿수가 되기까지는 짧습니다. 열흘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자릿수가 돼서 10의 자릿수가 1이 됩니다. 10의 자릿수가 2가 되고 3이 되고 계속 변합니다. 99일에서 멈추면 그건 100이 아니에요. 99일까지 딱 찍고
하루를 더하면 세 자릿수가 딱 됩니다. 그 기쁨은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일의 의미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가 되는 그 기쁨,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지력. 의지란 게 정말 존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의지력, 뭐 결심했어,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많이 시작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잘 되셨어요?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지력 따위는 버리고 100일력을 의지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일력은 100일을 처음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계속하면 100일력이랑 제가 100일력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100일력이 생깁니다. 이제 100일이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길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최소한의 그 시간 단위가 100일이란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아까 100일을 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통스러우면 너무너무 하기 싫으면 100일이 너무 길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0일을 제가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고 놀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는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공과 실패로 나눕니다. 근데 놀이를 할 때 나 오늘 놀이 실패했어. 나 오늘 놀이 망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놀이는 재밌고 즐거운 겁니다. 100일 동안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재미있는 한 시간이 내 인생에 뭔가 이렇게 동력이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네, 시간 없어요. 우리에게는 24시간이 다 있고요. 24시간이 다 무언가로 이미 다 채워져 있습니다. 100일 놀이가 끼어들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휴대폰을 켜서 스크린 타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시간이 없었나? 이런 거를 이제 시간 부스러기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뭔가 확인하고 뭐 검색하고 이런 휴대폰에 가져가는 시간들이요. 그것만 100일 놀이에 투자해도 우리는 충분히 100일을 몇 번이고 하고 남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다 차있죠.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빼야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당장 안 해도 되는 거 한 가지만 빼주세요. 그거를 거절하고 빼면 우리는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거절하고 포기합니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특히 아이가 어린 경우에 애들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도 같이 100일 놀이에 동참을 시킵니다. 얘는 100일을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엄마만 방해 안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비교가 있는데요. 100일 놀이, 100일 프로젝트, 우리 책강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꼭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똑같이 1일차에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는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아름다운 결과물을 매일매일 내요. 근데 나는 그만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자기를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상대는 바로 자신이에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잘했으면 저는 발전한 거예요. 100일을 해보시면 1일차의 나와 100일차의 나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저 100일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그게 1일차의 나와 100일차의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내가 1%를 성장했건, 어제 나보다 내가 1%를 성장했건, 0.1%를 성장했건, 뭐 어때요? 나는 어제 나보다 성장한 거잖아요. 100일을 의식하지 않아도 1년에 365일이나 있는데 100일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떤 1년을 가지고 싶으세요? 100일이라도 의식하면서 그 100일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의지는 쥐꼬리만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쥐가 아니라서 쥐꼬리도 없으니까 의지 따위는 집어치우시고 100일력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여기 앞에 타임이 꺼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왜 100일일까? 그래서 100일의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 책을 쓸 때는 스킬이 장착되는 시간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뭔가 많이 배우잖아요. 배우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스킬이 장착되는 근데 그거를 그냥 배우기만 하고 끝나요. 그럼 그건 내게 아니에요. 최소한 100일을 해보면 이게 내게 돼요. 마인드맵이 그랬고, 디지털 마인드맵이 그랬고, 비주얼 싱킹, 글쓰기, 그림, 이 모든 게 다 그랬어요. 100일을 하니까 이제 좀 내가 해볼 만해. 나 이제 좀 할 수 있겠어.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뭐 10번이 넘어갔고, 지금은 잘 세지도 않아요. 이제 몇 번째 100일이고 오늘이 며칠인지 잘 세지 않습니다. 100일의 의미가 좀, 제가 책을 이제 원고를 완성하고 투고하고 책이 나올 때까지는 스킬이 장착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의미가 달라졌어요. 100일은 뇌 트레이닝의 시간인 것 같아요. 100일을 하면 100일 하니까 잘 하겠죠. 뭐 피아노를 치던, 그림을 그리던, 뭐 영어를 하던 100일을 하면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스킬이 잘하게 되는 거인 줄만 알았어요, 저도. 근데 더 해보니까 그걸 잘하는 거를 넘어서서 제 뇌가 변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했던 것들이, 생각 정리에 대한 것들이 좀 많았긴 했지만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마인드맵을 그리는데 제 생각이 없는데 제 생각 정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머리에서 나올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책을 읽거나 강의나 뭐 신문 기사 이런 거 짧은 것들을,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생각이 없으니까. 남의 생각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끄집어낼 수 있는 이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게 익숙하지 않은데, 마인드맵 그리니까 익숙하지 않고, 뭐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그것조차 익숙하지 않은데 내 생각, 내 내면 이런 거를 끄집어내려면 두 개 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싫고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100일은 뇌 트레이닝의 시간이다. 뇌가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아보카도 씨 말씀드렸었죠. 제가 그렇게 초반에는 울고 있는 아보카도 씨였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보카도 씨를 이렇게 발화시켰어요. 씨잖아요. 씨는 싸게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열심히 검색을 해서 그 일회용 그 커피컵 이렇게 돔형 뚜껑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아보카도 씨가 빠지지 않고 그 생장점이 물에 이렇게 딱 닿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딱 담궈둡니다. 그랬더니 아보카도 씨 아시죠? 동그란 공같이 생겨갖고 진짜 딱딱하잖아요. 싸게 날 때까지 시간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 마음은 이거 그냥 썩기 전에 버려야 되나 뭐 이런 감정의 요동은 있었지만 진짜 이렇게 두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딱딱한 아보카도 씨가 갈라지면서 뿌리가 나고 위로는 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물은 칭찬과, 제가 SNS에 이제 올렸으니까 칭찬, 댓글, 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영양분이 된 거예요. 배기를 하는데. 그리고 먼뿌리는 가운데 크게 나오니까 그건 10의 자릿수죠. 잔뿌리는 1의 자릿수입니다. 그리고 100일의 결과물은 싹으로 나왔어요. 정말 정말 항상 버리기만 했고, 딱딱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그 아보카도 씨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게 저의 100일의 결과가 이렇게 딱 그림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자신감 없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00일이 쌓이고 나니까 100일을 한 번 한 기쁨, 2번 한 기쁨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스스로 대단한 거예요. 나 100일 했어. 또 했어요. 나 100일 했어. 제 스스로 저를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감, 저 프로베길러예요. 이렇게 하고 책도 나왔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저의 100일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게 바로 자존감이란 거 아니겠어요? 자존감,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안 했는데 100일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저는 제 자존감도, 없던 자존감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프로베길러 컨텐츠가 생기게 됐고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치과 강연에서 만다라 차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인드맵을 이제 거의 300일?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전에. 마인드맵과 만다라 차트의 차이를 제가 이제 느꼈어요. 마인드맵은 생각의 확장이죠. 가지가 계속 옆으로 뻗어갑니다. 근데 만다라 차트는 딱 그 칸 안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더 확장을 하려면은 내가 칸을 더 그리거나 다음 장을 꺼내야 되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마인드맵과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뭔가 꽉 막혀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마인드맵으로 저는 남의 생각을 정리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다라 차트로 그런 남의 생각 정리, 그런 툴에 익숙해져 보니까 이제는 내면을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다라 차트로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렇게 막 가지가 확장되면 가지를 막 그리다 보면 저는 이제 가운데서 중심 주제를 시작해서 이제 마인드맵이 막 확장이 돼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를 확장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뭘 썼었는지 가끔 이제 내면을 끄집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마인드맵의 균형이 좀 안 맞고 어느 쪽으로만 너무 좀 치우쳐지는 게 있긴 해요, 마인드맵은. 근데 만다라 차트로 저는 지금 생각의 균형을 맞추면서 내면을 꺼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판이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 뇌는 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손으로 하는 거를 좀 손으로 써야 하는 게 요즘 많이 익숙치 않고, 펜을 자꾸 오래 쓴다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뇌는 손으로 쓰는 거를 좋아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집중도 더 잘 되고요. 심지어 마인드맵 창시자인 토니 부잔도 디지털 마인드맵은 마인드맵이 아니라고 인정을 안 했다고 해요. 그만큼 손으로 쓰는 거를 많이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만다라 차트로 내면을 쓰고 그런 거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정신력으로 딱 뭔가 행동을 바꾸고 의지력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많은 책 내지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는 추세인 것 같고요. 자기계발 이런
이런 트렌드도요. 그리고 제가 해봤을 때도 행동을 바꾼 거잖아요. 난 100일을 열심히 하겠어. 난 100일을 뭐 10번 할 거야. 뭐 이렇게 막 굳은 결심과 각오를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주어진 딱 그 100일 동안 한 거예요. 아마 100일이 아니고 매일 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1년 내내 하세요. 이랬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 1년 내내 어떻게 해요? 저는 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을 거고 100일이 뭐야? 1년 뭐 좀 하다가 뭐 몇십일 하다가 제가 66일 해봤다 그랬잖아요. 뭐 그쯤 하다가 지루해지면 분명히 관뒀을 거예요. 100일이라는 데드라인 안에 나를 넣고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바뀌었어요. 제 뇌가 바뀌고 제 정신이 바뀌었어요. 그 100일을 위해서 제 모든 생활 패턴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게 나는 좋은 행동을 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낼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행동, 그거를 100일간 계속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앞으로 무슨 100일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그래 다음 100일은 이거 하고 이것도 100일 하면 너무 재밌겠는데 제가 뭔가를 딱 바라보는 딱 그 기준은 요거는 100일로 가능한가 안 한가 이제 요런 기준으로 항상 뭔가를 이렇게 막 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100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100일 하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가 딱 되고 나서 올해 이제 100일을 또 했거든요. 저는 항상 매년 1월 1일을 100일 놀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4월 9일, 10일 뭐 요쯤에서 100일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는 100일이 저한테는 100일을 계속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막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게 됐어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나 100일 요거 해야지 요거 해야지 그랬는데 뭔가 깨달음이 왔다고 할까요? 나는 이제 100일을 몇 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준을 높일 때가 됐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매일 하려고 하면 퀄리티를 좀 높이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 100일 뭐 그림이든 글쓰기든 뭐 한다고 치면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얘만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한테 일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딱 그 마침표를 딱 찍고 끝을 내야 매일 해야 되니까 그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100일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내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 나 100일 혼자 하면 저도 해봤지만 좀 많이 외로워요. 장점은 하다 그만둬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거 장점이에요. 근데 같이 하면 훨씬 더 길게 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100일을 그래서 첫 번째 100일을 올해 100일을 끝내고 나서 두 번째 100일을 이제 별로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다라 차트를 하게 됐고 지금은 그거를 되게 매일매일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00일을 꼭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그냥 100일을 하지 마시고요. 책과 강연에서 당신의 100일을 꼭 디자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